김성태 전 회장,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그게 보내도록 한 주체가 바로 경기도 이재명의 부탁에 따라서 특히나 그 거친 게 바로 이화영이라는 겁니다. 그 이화영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이 대북 송금을 했는데 500만 달러는 스마트폰 비용, 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검찰이 지난번에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원래 이 뇌물을 준 사람, 제3자 뇌물 혐의인데 뇌물을 준 사람은 이게 받은 사람보다 형이 가볍습니다. 받은 사람이 크고 뇌물은 이 1억 원만 하더라도 이게 그 징역 10년형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공직자의 뇌물은 엄히 다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성태는 800만 달러를 줬지만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김성태가 절반이면 뭐 한 1년 6개월, 8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는 거의 한 1년을 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결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재명의 혐의입니다. 이게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바로 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앞에 이화영의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선고하면서도 사법 방해했다는 걸 정확하게 적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부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저하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금 이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 그 앞에는 김만배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배당이 되자 바로 이 서울 그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미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그래서 대법원에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이걸 대법원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어쨌든 그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판결에서 김성태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화영의 재판에서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직접 이재명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17차례 보고를 했다.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되다,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은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중간에서 이 알선을 했던 역할인데 여기에 이화영과 관련해서도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으면 지금 직접적으로 돈을 준 사람, 여기에 김성태가 왜 돈을 줬을까? 이 판결에 보면은 다 이재명, 경기도, 또 다음 대권 이걸 바라보고 줬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김성태와 이재명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간간히 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시켰다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은 여백으로 나가놨는데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에 관련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재명도 배당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김성태 재판은 이재명에 대해서 확인 사설하는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김성태에게 부탁해가지고 김성태가 돈을 800만 달러를 주는데 그 과정에서 전화 연결한 부분이나 척건들이나 또 만나고 또 이 모의했던 과정, 그리고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동안 김성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화영은 통일부 장관이나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가 될 걸로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쌍방울을 거대 기업으로 재벌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화영의 개인 또는 이 김성태가 직접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거는 한 일이고 나는 이 지사로서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차례 보고를 받고 또 이 이화영이 북한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거기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남북 관계 새롭게 시작된다 뭐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선다 하는데 그때는 이재명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 관계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댓글을 쓰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성태의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과 관련된 언급이 어떻게 나올까? 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판결에 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판결문만 보면 사실 앞에 이화영 판결이 나오자 바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 판결문이 나오면 이화영 판결문하고 김성태 판결문만 가지고도 이게 바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판결문은 강력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문서는 법적으로 판결문입니다. 판사가 판결한 거. 자, 그거는 굉장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신준호 부장판사에 배당되니까 이재명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멘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신준호 부장판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알고, 그리고 이 김성태도 알고, 이화영도 알고, 그러니까 김만배를 포함해서 그 일당은 다 알고 있으니까 대장동의 흐름이나 쌍방울의 돈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겁을 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이재명으로서는 이걸 빨리 재판부를 옮겨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배당된 게 바로 김선수, 자, 민변 회장이 있고, 노태악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오경미라고 해서 국제인권보호 연구회가 있는 그 재판부에 배당되기 때문에 이걸 또 질질 끌지 않을까. 자, 그러다 결국은 질질 끌다가 자, 서울에서 재판받으라 하면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여기서 재판받아야 쌍방울의 대북 성공, 여기가 형량이 제일 크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110억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물로 다 인정이 되면 징역 50년 가까이.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징역이 다는 겁니다. 그 이재명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자,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또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성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에게 정치 자금과 뇌물을 주고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화영은 이 뇌물과 그리고 정치자금법,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7일 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원 벌금,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는 이 외에도 뭐 횡령, 배임, 자, 이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성태도 추가로 이 선고를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형태의 판결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을 가르는 또 하나의 아주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문 하나가 나온 거는 그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어떻게 언급되고 이재명의 혐의가 어떻게 묘사되는가에 따라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재명은 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운명은 올 10월 달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법과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가 바로 10월 달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1심 선고지만 그러나 이 이재명은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 만약에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이게 억지로 무리하게 지금 일극 체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재명이 빠지고 나면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만약에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법정 구속형이 되거나, 자, 그래서 이재명이 법정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 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탄핵이라는 이 말하자면 극단적인 수법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검사 탄핵을 했다가 지금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실패했듯이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안 먹힐 것이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영준 정치학과 교수, 이분은 지금 10월 달에 의외로 민주당이 우르르 무너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일극체제가 무너지면 그 떠받치고 있는 모든 기둥이 하나 둘씩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양질의 사람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그래서 이 이재명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 하지만 이재명이 만약에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 이러면은 자, 이재명 안 되겠다, 금방 돌아서 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자, 이 이화영이나
그리고 정진상 또는 김용 이런 자들도 함께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금방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 김형준 교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위반하고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이 10월 달에는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번에 또 완전 재상정권 다음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표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탄핵시켜가지고 대선이 이루어지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이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